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7기가 출범한 지 어느덧 1년이 지났습니다. 1년 전 당선된 민선 7기 시장들은 시민의 더 행복한 삶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요. 오늘 파워 인터뷰에선 시승격 30주년과 취임 1주년을 함께 맞은 김상돈 의왕시장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시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먼저 우리 의왕 시민들과 또 티브로드 시청자들에게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예, 존경하는 의왕 시민 여러분, 그리고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의왕시장 김상돈입니다. 민선 7기가 시작된 게 벌써 1년이 됐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시정 운영 잘할 수 있도록 많은 사랑과 관심 보내주셨던 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날씨가 많이 무더워졌습니다. 올여름 건강하게 나실 수 있도록 건강에 유의를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제 계속 지금 처음부터 얘기를 했지만 민선 7기의 시장으로 취임하신 지가 이제 네. 벌써 1년이 지났어요. 네. 그래서 정말 지난 1년간 우리 시장님 누구보다 바쁜 시간 네. 보내시지 않았을까 그런 그렇습니다. 생각이 드는데요. 그 시장으로서의 지난 1년 좀 스스로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하시는지요? 네, 지난 1년간 그 지역 경제 개발, 교육, 또 복지, 문화, 예술, 체육 등 다양한 분야에서 우리 직원들과 함께 열심히 뛰었습니다. 정말 1년이 어떻게 지나간 줄 모르게 바쁘게 뛰었는데요. 그 결과가 좋은 결과들이 있어서 굉장히 기쁘게 생각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우선 지난 연말에 지역 그 안전지수 평가라고 하는 것이 있었는데 그 안전지수 평가에서 우리가 전국 그래도 최고의 안전도시로서의 평가를 받았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지난 연말에는 우리 여성 또 친화도시로 이렇게 지정도 받았고, 또 대한민국 도시대상의 장관상도 받았었고요. 또 시군 종합평가에서 우수기관 또 평가도 받았고, 또 지역 복지 사업에서도 우수기관으로 이렇게 선정되는 등 좋은 성과들을 이렇게 받게 돼서 아주 보람 있는 1년을 보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이제 여러 기관의 평가에서 좋은 그 성과를 거뒀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또 얼마 전에 우리 의왕시가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방세정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또 수상을 했더라고요. 이게 그냥 올해만 한 게 아니라 알아보니까 이제 지난 2010년부터 10년 연속 수상의 기록을 또 이어나가고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이번 평가가 좀 어떤 평가인지 소개도 좀 해주시고요. 이 10년 연속 수상의 좀 의미가 무엇인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난 5월 달이었던 것 같고요. 경기도에서 지방세정 또 세외 수입 운영평가를 했는데 거기에서 우리 의왕시가 좋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경기도 31개 시군을 대상으로 하는 거였었고요. 여러 가지 지표를 놓고 평가를 했는데 우리 의왕시에서는 지방세정 부분에서 우수상을 이렇게 받았고, 네. 또 세외 수입 부분에서는 최우수기관으로 또 선정이 됐습니다. 네. 예, 그래서 아주 많이 축제적인 어떤 입장에서 굉장히 기뻐들 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세정 부분에서는 2010년부터 10년간 이렇게 좋은 평가를 이렇게 받았습니다. 또 세외 수입 분야에서도 그 재작년 연 2회 연속 또 이렇게 최우수 기관으로 이렇게 선정이 돼서 네. 아주 기쁨을 함께 나누고 있었는데요. 아마 이것은 그 직원들이 열심히 해준 부분도 있습니다. 그 세수율, 또 징수율, 또 체납 관리, 또 거기에 대한 또 대안 제시라든가 이런 그 여러 가지 직원들이 노력한 결과도 있었겠습니다만은 시민들이 또 이 세금을 잘 내주신 그런 네. 덕분이라고도 생각을 하고요.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세금 열심히 잘 내주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에게 감사하다는 인사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래서 또 우리 시민들이 이렇게 또 세금을 잘 내주셨으니까 네. 또 필요한 것에 적재적소에 또 써주시는 게 또 시장님 역할이시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게 또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또 세금 잘 써주시기를 또 저희가 기대를 하겠고요. 네. 또 시장님께서는 그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왕이라는 그 새 슬로건 아래 6개 분야 55
6개 공약 사업을 또 이렇게 발표를 하셨어요. 그래서 지난 1년간 그 공약 이행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뛰어오셨는데 좀 그 주요 성과들이 있다면 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뭐 짧은 1년이지만은 6개 분야에 이제 55개 공약 사업을 발표를 했고 열심히 하면서 9개의 공약을 이미 이제 마무리를 했고요. 네. 또 나머지 공약 사항도 지금 계속 추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대표적으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은 지난 1월 달에 골목상권,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에 대한 경쟁력을 이렇게 도모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의향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네. 그런가 하면은 또 우리 어르신들의 요즘에 이 고령화 시대로 접어들면서의 진료비 이런 것도 굉장히 사회적 문제가 되고 네. 있어서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 의자를 이렇게 도입을 해서 또 좋은 호평을 받고 있기도 하고요. 또 치매 안심센터를 또 지난 3월 달에 문을 열었습니다. 그래서 그 어르신들의 치매가 걸리신 분들에 대한 이게 관리 문제 또 일반 우리 어르신들의 치매에 대한 어떤 적성 선별에 대한 그런 또 이 프로그램도 만들어서 어르신들의 치매를 걸렸는지 안 걸렸는지 또 어떻게 예방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또 이런 것도 지금 하고 있고요. 등등 뭐 여러 가지 공약 사업을 하나하나 이행을 하고 있고 이 공약 사항들이 차질 없이 진행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오늘 이제 뒤에 할 이야기들을 지금 미리 좀 다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또 자세한 내용들은 또 뒤에서 좀 더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네. 하고요. 이번에는 좀 우리 지역에서 정말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는 현안에 대한 이야기 좀 해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이제 내손 이동의 좀 중학교 신설 문제가 아닐까 싶어요. 최근 이제 내손 이동의 중학교를 신설해달라는 또 학부모들의 요구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저희 티브로드에서도 여러 번 이제 취재를 좀 나갔던 네. 그런 내용인데 시장님께서는 좀 이 문제 좀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요? 네, 뭐 지역의 가장 뭐 뜨거운 감자로 이렇게 떠오를 수 있는 문제 중에 이제 하나였는데요. 내손 이동이 인구가 한 32,000 명에 이렇게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네. 그 밀집되어 있는 지역에 초등학교가 내동초와 내손초가 이 담하나로 같이 붙어 있죠. 아마 이렇게 초등학교가 담하나로 두 개가 같이 있는 학교는 아마 전국에서 유일하게 이곳밖에 없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질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는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중학교 학생들이 한 2~30분 거리를 이렇게 걸어서 백운중학교를 가는데 네. 사실 이렇게 인도가 제대로 갖춰져 있지 않는 그런 등하교길이 다니고 있고 또 갈매중학교는 내손 일동에 위치해 있는데 내손 일동 갈매중학교를 가는 거리는 또 아이들이 이 모텔촌을 이렇게 걸어가야 되는 네. 환경에 있습니다. 그래서 네. 백운중학교는 청계동에 있고 또 갈매중은 내손 일동에 있는 두 학교를 다니는데 등하교길이 굉장히 아이들한테 좋은 환경이 되어 있질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고 그래서 10년 전부터 내손 중학교를 좀 유치해달라고 학부모들이 강력하게 요청을 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뭐 지자체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육청에서 결정을 그렇죠. 해줘야 되는 네. 일인데 네. 교육청에서는 그 답변이 번번이 돌아오는 것은 지금 있는 백운중학교와 갈매중학교에 유휴교실이 많다. 그래서 신설 중학교를 설립해 줄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게 답변입니다. 그러나 이제 학부모들 입장에서는 유휴교실에 그 지금 공실이 있다라고 하는 것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아이들의 환경도 와서 직접 눈으로 확인해 줘야 되는 게 아니냐. 그런 배려가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걸 주장을 하지만은 사실 그 얘기들이 다 묵살해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근데 이제 대안으로 내동중학교에 초등학교에 중학교를 만들어주고 내손초등학교에 학급수를 증축을 해서 이걸 통합을 시키는 게 어떻겠느냐라고는 의견을 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타당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것 가지고 교육청과 한 2차례 간담회를 가졌었는데 교육청에서도 이 문제에 있어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TF팀을 구성을 해서 좀 이걸 적극적인 검토를 지금 하고 있는 입장이고요. 조만간에 아마 그 결과를 가지고 또 시와 함께 또
또 간담회를 가질 예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이 수건 사업인 내손 중학교가 빨리 건립될 수 있도록 만들어질 수 있도록 시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고 하는 말씀드립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인구가 꽤 많은 동네인데 네. 그 안에 중학교가 없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은 다른 동에 있는 중학교로 다니고 있는 그런 현실인 네,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좀 시장님께서 좀 많이 힘을 써주셔서 이 네. 문제가 좀 잘 해결될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님 이제 그 의왕시에서는 뭐 정말 많은 도시개발 사업들이 진행 중인데요. 뭐 또 백운지구와 장안지구 같은 경우는 또 이미 입주가 이제 시작이 네. 올해 초부터 됐고요. 아마 이제 그 인구 20만 도시를 향한 그 첫 걸음을 우리가 이제 좀 그 지난해부터 좀 뗐다고 보면 될 것 같은데 앞으로는 좀 우리 의왕시의 변화 어떻게 진행이 좀 될까요? 예,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백운밸리와 장안지구의 개발이 이제 마무리돼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 달에는 장안지구에서 한 1068세대가 입주를 마쳤고요. 또 백운밸리는 2480세대가 입주를 마쳤습니다. 그래서 올 연말 되면은 둘 다 이제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 백운밸리 같은 경우는 한 1600세대, 또 네. 장안지구 같은 경우는 한 600세대가 더 이제 입주를 할 예정이고 또 그 입주를 하면서 또 주변에 그 이제 복지 측면에서 그 아이들의 인라인 스케이트장을 두 군데다 만듭니다. 또 배드민턴장이라든가 주민들이 쉼터 이런 것을 만들어서 현재 의왕시에는 그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사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인라이트를 타고 싶어하는 아이들이 놀 공간이 사실 없었는데 두 군데 인라인 스케이트장이 만들어져서 그 단지 내 사는 아이들뿐만이 아니라 또 인근에 사는 우리 어린아이들이 가서 놀 수 있는 공간이 마련돼서 아주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이 두 군데 말고도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이 이제 시청 앞에 행복주택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월암지구라든가 초평지구 또 얼마 전에 발표됐던 청계 2지구 이런 데도 전체적인 개발이 마무리되고 나면은 아마도 2022년이 되면은 인구 20만이 넘는 중견 도시로서의 경쟁력도 굉장히 확보될 수 있는 그런 시가 될 거라고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네, 정말 지금보다는 훨씬 큰 규모의 이제 네. 도시로 이제 저희가 또 거듭나는 그런 또 기회가 되는 거기 때문에 네. 이 개발 사업들도 좀 잘 추진해 주시기를 저희가 바라고 있고요. 네. 또 이제 아까 말씀해 주셨는데 전국적으로 지금 지역 화폐 바람이 지금 불고 네. 있잖아요. 그래서 의왕시 같은 경우도 지난 1월 달에 의왕사랑 상품권을 발행을 해가지고 네. 또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현재 이제 좀 그 초반부터 인기가 굉장히 많았어요. 제가 네. 알기로 네. 좀 현재 이용 현황은 좀 어떤가요? 지난 1월 달에 올 목표 30억을 그 기획을 해서 상품권을 발행을 했습니다. 또 그 지역에 가맹점을 가입할 수 있는 점포들이 한 3,000개 정도가 되는데 현재 6개월도 안 됐습니다만은 한 1,700개가 넘는 이 가맹점이 가입을 해줬고 또 올해 목표 30억이었습니다만은 이미 22억이 넘는 상품권이 이제 판매가 돼서 굉장히 성공적인 사업이었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판매를 13개가 되는 그 농협 지점에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고요. 평소에는 한 우리 시민들에게 6%의 할인, 또 추석과 명절 이렇게 설 명절 때는 10%의 할인을 줘서 우리 시민들에게는 가계부에 큰 도움도 되고 또 우리 가맹점 점주들에게는 이게 카드 수수료가 나가질 않기 때문에 이제 매출에도 큰 도움이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0가 넘었지만 3,000개 가까이 되는 가맹점을 더 확보를 해서 우리 시민들이 현금화 어느 점포를 가든 간에 이렇게 현금화 쓸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아주 좀 더 적극적으로 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정말 잘 또 이렇게 운영이 되니까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좀 큰 보탬이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복지가 좀 탄탄하다라는 그런 시민들의 평가가 많이 있더라고요. 또 보건복지부 주관으로 시행한 2018년 지역복지사업 평가에서도 또 최우수 기관으로도 선정이 되기도 했고요. 그 민선 7기에 추진하고 계신 그 주요 복지 정책들 좀 몇 가지만 소개를 좀 해주시죠. 네, 지난 10월달에 그 우리 시에는 6개동이 있는데 6개동의 사회복지사들, 좀 경력이 있는 사회복지사들을 동마다 이렇게 배치를 해서 복지 플래너 사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그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을 직접 방문 상담을 하는 것입니다. 방문 상담을 해서 위기 사항에 대한 것을 신속하게 이렇게 파악을 하고 또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의 발굴 이런 걸 통해서 그분들이 필요한 복지 서비스를 갖다가 좀 맞춤형으로 해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네.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것이고요. 아마 이런 평가를 대외적으로 이렇게 많이 받게 돼서 최우수기관 평가도 받게 됐고요.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복지 서비스를 통해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그런 분들, 또 위기에 놓여져 있는 그런 분들을 정말 신속하게 이렇게 파악하고 발굴해서 소외된 분이 없도록 이렇게 최선의 복지 서비스 행정을 펼쳐나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이제 우리 의왕시 같은 경우는 60세 이상의 노인 인구가 또 급증을 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노인 복지에 대한 관심이 좀 굉장히 높아지고 있는 이런 가운데서 특히 눈에 띄는 사업이 좀 경로당 주치의제가 아닐까 네. 싶어요. 네. 반응도 좀 굉장히 좋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네. 실제로 좀 이제 현장 좀 분위기가 좀 어떤가요? 네, 우리 어르신들한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그것도 하나의 사업이었습니다. 이제 이것도 공약사항에 이제 들어가 있던 일이었는데요. 이게 이제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의 어르신들의 어떤 진료비도 굉장히 사회적 문제로 네.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또 병원 가기를 굉장히 귀찮아하시는 어르신도 많이 네, 계시고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네. 찾아가는 경로당 주치의제를 전국 최초로 도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의 경로당 수가 한 110개 경로당이 되고요. 네. 경로당에 가입되어 있는 어르신들이 한 3,400분 정도가 되는데 아마 주치의제가 이렇게 경로당 순회를 하다 보면은 적게는 1년에 2번 아니면 3회 정도를 이렇게 방문을 하게 될 거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방문을 하면서의 어르신들에 대한 노인성 질환, 질병에 대한 건강 상담 같은 걸 해주게 되는데 어르신들이 굉장히 좋아들 하세요. 왜냐하면 병원에 가면은 대부분 대기자들이 많아서 이렇게 상담할 수 있는 시간이 짧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주치의제로 가다 보니까는 시간이 좀 여유가 있다 보니까 묻고 싶은 거, 궁금한 걸 다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고 또 이렇게 건강 관리에 대한 걸 충분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굉장히 만족해하고 있고요. 또 방문 간호사들이 보건소에 있습니다. 이 방문 간호사랑 함께 또 이렇게 경로당을 방문해서 보건과 복지가 연계된 또 이렇게 서비스를 해주려다 보니까 이 복지에 대한 만족도가 굉장히 또 시민들에게는 높을 수밖에 없는 그런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리고 또 이제 경로당 주치의제 말고도 또 노인 건강관리 사업 중에 좀 눈에 띄는 게 치매 안심센터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이용을 하는 거에 대해서 좀 궁금해하시는 분들도 좀 많으신 것 같더라고요. 좀 어떻게 이용하면 된다. 우리 시민들에게 설명 좀 해주시죠. 지난 3월 달에 보건소 3층에 치매 안심센터를 문을 열었습니다. 이건 한번 평수로 보면 한 90여 평 가까이 되는데 여기에는 이제 쉼터라든가 또 진료실, 그다음에 가족 카페, 또 이제 사무실 등에서 이렇게 꾸며놨는데 뭐 3월 달이면 이제 불과 몇 개월 되진 않았습니다만은 이미 우리 치매 환자가 한 800분이 등록을 해서 이렇게 관리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관리에는 본인들의 관리도 있지만은 또 가족들의 굉장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이 가족분들도. 그래서 그분들에 대한 또 이렇게 치유할 수 있는 프로그램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이용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도 드리고요. 또 그리고 환자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어르신들도 굉장히 이 치매 안심센터로 오는 접근성이 굉장히 좋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소가 있는 위치가 아름채 복지관이라고 하는 곳에 옆에 있거든요. 아름채 복지관에 보통 하루에 일일 한 1,000명 이상의 어르신들이 방문을 하시는데 이분들이 직접 여기 오셔서 치매에 대한 선별 검사 이런 걸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치매에 관련 초기 증상이 있는지 없는지 이것도 좀 직접 아실 수가 있어서 또 만약에 그런 초기 증상이 있다고 하면은 또 바로 치료에 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 그 외에 이제 우리 동네 기억력에 대한 검진일을 또 정해놨습니다. 그래서 6개동에 검진을 받는 분들이 지금까지도 한 2,000명 정도가 이렇게 검진을 받아서
초기 증상에 대한 것이 발견이 되면 뭐 MRI를 찍을 수 있는 진료비를 이렇게 제공해 드리든가 뭐 이런 또 지원도 있어서 상당히 주민들에게 좋은 반응을 받고 있고요. 치매 안심센터라고 해서 꼭 치매 환자나 이런 네. 분들만 이용하는 게 아니라 그럼요. 정말 우리 그 60세 이상의 어르신들, 우리 의왕시에 계신 네. 분들은 누구나 네. 이제 이용할 수 있는 네. 부담 없이 이용할 수 있다는 네. 그런 말씀일 것 같아요. 그럼요. 그래서 네. 시민들이 좀 부담 없이 또 이렇게 이용을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네, 또 이제 우리 시장님께서는 올해 신년사에서 일자리 창출과 지역 경제 활성화 그리고 청년 실업 문제 해결에 좀 매진하겠다고 밝히셨는데요. 그리고 올해 2월에는 민선 7기 첫 조직 개편에서 또 일자리과 그리고 또 청년 정책팀도 신설이 됐더라고요. 네. 이제 구체적인 좀 일자리 창출 방안들이 좀 나올 것 같은데 네. 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자리에 대한 공약이 아마 제일 중요한 공약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들어집니다. 네. 그래서 올 초에 조직 개편을 하면서 일자리과를 별도로 신설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청년의 정책팀, 또 일자리팀, 또 경력 당렬 여성들을 위한 새일처 팀 해서 3개 팀을 마련해서 청년들의 새로운 일자리를 구하기 위한 취업 프로그램, 또 내지는 또 창업 프로그램, 또 그 뭐 청년들의 뭐 뉴딜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청년들의 창업과 새로운 취업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 주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여성들이 그동안 이제 경력 단정돼 있는 여성들에 대해서도 맞춤형 일자리를 좀 만들어 줄 수 있도록 네. 다양한 프로그램도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가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그게 사실 일자리가 많아야 그것도 맞춤형 일자리를 갖다 제공해 줄 수가 있어서 올 연말 되면은 의왕 테크노파크가 조성을 완료하게 됩니다. 그래서 네. 내년도엔 기업을 유치를 해야 되는데 유망 기업들을 많이 유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서 지금 이제 청년들 또 경력 단절 여성들에게 맞춤형의 일자리를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그에 드리고요. 대한 교육도 지금 힘쓰고 계시고 네. 또 이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기업 유치에도 또 굉장히 좀 많은 힘을 쓰고 계신다. 네. 저희가 좀 그렇게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올해 의왕시가 시승격 30주년을 맞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시장님께서 시정을 좀 운영하시는데 네. 각오가 좀 남다르지 않으실까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좀 어떤 부분에 중점을 두고 시정을 좀 운영해 나갈 계획이신지요? 네, 벌써 시습격 30주년을 맞이하는 아주 뜻깊은 해이기도 하고요. 30주년이 됐으니만큼 또 제2의 도약을 이렇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시점이라고도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래서 올해는 주요 현안 문제라든가 또 도시개발 조속 추진 문제, 또 일자리 창출이라든가 지역 경제에 대한 문제, 또 시민의 행복한 복지 공동화에 대한 그런 문제, 그런가 하면 또 양질의 교육 환경이나 도시 환경 또 문제 이런 것도 조속 추진하기 위해 또 중요한 또 정책으로 삼고 있고요. 또 문화예술 또 생활체육에 또 이렇게 풍성한 도시를 만들어 가는데도 중점 사업으로 중점적으로 이렇게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 현안 사업을 보면은 인도권에서 동탄까지 가는 복선전철 문제가 이제 네. 가장 수건 사업이기도 하고요. 또 판교에서 월급까지 가는 복선전철 문제도 굉장히 현안 사업으로 좀 떠오르고 있어서 이 문제가 조속히 좀 추진될 수 있도록 많은 사람들이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시에서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테크노파크가 만들어져서 유망 기업들을 많이 유치함으로 해서 양질의 일자리를 갖다 많이 만들어내는 사업 또한 어느 것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그 시민 미래위원회라든가 시민 정책단, 감시단 같은 걸 구성을 해놓고 있는데 이것 또한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시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확대해 나가는 것. 그래서 시민의 목소리가 시정에 많이 반영될 수 있게끔 만들어가는 것. 이 또한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복지 쪽에서도 보면 어르신들 복지를 위해서 또 아름제 별관 추진 문제라든가 네. 또 우리 청소년들의 또 학교에서 미세먼지 관계 이런 걸 놓고 봐서 실내 체육관이 또 모든 학교에 건립이 돼야 돼서 이런 문제도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될 현안 문제고요. 또 우리 어린 아이들에 대한 시립 어린이집 확대라든가 육아 나눔터 이런 것도 좀 많이 만들고 사회적 약자라고 하는 분들에 대해서 좀 보호할 수 있는 그런 정책을 많이 펼쳐나가면서
공약 사항들이 하나하나 이행 잘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생각입니다. 네, 지금 뭐 시장님께서 뭐 할 일들, 해야 할 일들을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요. 네. 정말 몸이 10개라도 정말 네. 모자라지 않을까라는 네.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네. 건강 관리도 잘 하셔야 될 네. 것 같고요. 그래서 우리 시민들을 위해서 정말 시정 운영 좀 잘해 주시기를 저희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방송을 보고 계시는 우리 음. 시민들 그리고 시청자들에게 마무리 인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의향 시민 여러분 또 티브로드 시청자 여러분 이렇게 경청해 주셔서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지난 1년간이 정말 그 짧게 지나간 듯하게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제가 처음부터 말씀드렸던 시민이 행복한 새로운 의향을 만들고 공정하고 투명한 의향시를 만들겠다. 시민이 주인되는 진정한 시민자치 시대를 만들겠다라고 외친 것이 엊그저께 같은데 벌써 1년이 지났습니다. 잘 지켜봐 주시고요. 시민들의 참여 속에서 의향시가 더욱 발전되는 그런 의향시를 만드는데 우리 시민 여러분들과 함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름 정말 건강해지기 쉬운 계절이 다가왔는데요. 늘 가정의 행복과 건강이 충만하신 우리 시민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시장님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아무리 큰일일지라도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뜻일 텐데요. 천리길을 완주하기 위해 열심히 뛰고 있는 민선 7기 의왕시. 시민이 함께해야 완주할 수 있는 만큼 늘 따뜻하고도 냉철한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파워 인터뷰 오늘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